네, 우선 저희 프로젝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 요약, 그리고 서론,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을 썼는지, 그리고 실험 과정, 경과, 그리고 결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퓨처웍스, 그다음 뭐까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프로젝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의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찾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너럴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특정 태스크에 잘 맞게 표현해주는 방법으로 일반을 뜻합니다. 즉, 이 레프레젠테이션만 잘 설정해주어도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수행할 수가 있고 실제 데이터의 다양한 변이에 보다 로버스트하게 예측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라벨별로 인베딩 공간 내에 잘 구분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음악을 이러한 인베딩 공간 안에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의식은 꽤 오래됐습니다. 요슈아 벤지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머신러닝의 퍼포먼스가 좋은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에 달려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슈퍼바이저 방법론 중에는 특정 태스크만 적용 가능한 프리텍스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포괄할 수가 있는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 추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포괄할 수 있는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LP에서는 워드2백은 실제로 거의 모든 NLP 태스크에 활용되면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MIR 분야에서는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시도는 꽤나 오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연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MIR이라는 분야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MIR은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의 약자로 음악의 여러 정보들을 딥러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서 추출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네, 주로 이 분야에서 설정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장르 분류, 그리고 감정 분류, 그리고 오토 태깅과 같은 같은 태스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포괄하는 시도로서 개별 모델들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안 드리겠지만 CLMR 그리고 CLAR 같은 모델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저희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셀프 슈퍼바이저드 러닝을 통해서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 카카오 아레나 멜론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특히 뮤직 시그널 분석에서 하이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장르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주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선정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 멜론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르는 다음과 같이 대분류 장르 30개로 구성되어 있는 약 70만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되어 있는 멜 스펙트로그램의 사이즈는 약 30초 분량의 48 곱하기 1876의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장르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워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중복되어 있는 분류가 존재하여서 하나의 분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랩 힙합의 경우 국내 힙합, 외국 힙합식으로 별도로의 범주로 묶여있던 걸 하나의 장르로 묶었습니다. 네, 둘째는 저희의 목표가 모델이 음향적인 특징을 파악하여서 장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장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나 인디음악, OST의 경우에는 재즈나 락과는 달리 음악적인 특성으로 분류된 장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일 장르로 구성되어 시대에 상체를 하고 멀티 라벨링된 장르의 경우에는 다른 하나를 그 곡의 장르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J-팝 역시 음악적 특성으로 구분된 것이 아닌 국가에 따라 분류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단일 장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세부 장르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4개의 장르를 선정하였고 약 67만 개의 곡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실험 구성, 그리고 경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학습된 모델을 고정하고 위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얹어서 성능을 평가하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된 모델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모두를 런어블한 상태로 학습하는 파인 튜닝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습된 모델을 다른 종류의 데이터셋에 전이하는 트랜스퍼 러닝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각 모델 후보군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인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장르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를 측정함을 통해서 각 모델군의 레프레젠테이션의 평가를 시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레프레젠테이션, 이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로 구성하여서 비교 실험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인 오토 인코더는 크게 CNN 기반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설계하여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는 인코더와 차원 레이턴트 벡터들을 바탕으로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차원수의 출력값을 생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레이턴트 벡터,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풋 데이터에 압축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멜 스펙트로그램의 주요한 하이 레벨 피처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뒤에 앞서 말씀드린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실험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하나의 이미지로 취급하여서 딜레이션을 준 컨볼루셔널 2D를 기본적인 구조로 설정하였고 레이턴트 벡터 디멘전을 512차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인코더에서 인풋 데이터를 압축하고 압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펑션은 MSE 로스를 사용하여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낮게 나올수록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컨스트럭션을 오브젝트 펑션으로 둔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장르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가 30% 이내로 그닥 좋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원인을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다고 판단해서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콘트라스티브 러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로 다른 두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같은 이미지로 나온 것은 포지티브 페어로 다른 이미지로 나온 것은 네거티브 페어로 정한 후 유사한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가깝게 하고 서로 다른 네거티브 페어는 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중에 저희가 실험한 모델은 심CLR과 비올입니다. 근데 우선 심CLR은 한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두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미니 배치 내에서 같은 이미지로 나온 것은 포지티브 페어로 그리고 다른 이미지로 나온 것은 네거티브 페어로 정합니다. 이후에 CNN 기반인 죄송한데 베이스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값을 MLP 기반 괜찮으실까요? 자꾸 끊기나요? 네, CMC에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쪽이 내 쪽이 현상이 좀 안 좋은 거. 안쪽이요? 네. 계속 좀 여기만 이쪽으로 나오죠. 죄송합니다.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CLR은 한 이미지에서 나온 서로 다른 두 어규멘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CNN 기반인 베이스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값을 MLP 기반의 컨텍스트 네트워크로 넘겨준 후에 이것을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오브젝트 펑션으로 설정합니다. 그 이후에 이 베이스 인코더의 아웃풋을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간주한 뒤에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해당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심CLR의 경우에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어서 해당 심CLR 논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 어규멘테이션 조합인 크롭 그리고 컬러 디스토션을 멜 스펙트로그램을 데이터로 사용하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닥 좋지 로스 값이 수렴하지 않고 횡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은 것이 비올라입니다. 비올라 논문의 경우에는 멜 스펙트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로버스트한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어규멘테이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풋 데이터의 프리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섞는 믹서, 그리고 랜덤 리사이즈 크롭으로 구성된 어규멘테이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심CLR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 간의 콘트라스트를 통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크게 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심CLR의 방법론을 택하였을 때 아웃 오브 메모리 문제로 배치 사이즈를 크게 설정할 수가 없어서 충분한 네거티브 샘플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포지티브 샘플로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비올입니다. 비올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의 의존적인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깃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주장한 논문인데요. 네, 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심CLR과 비교해서 이 빨간색의 이 비올의 성과가 비교적 적은 배치 사이즈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올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깃 네트워크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이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의 코에피션트 값인 타우 값을 설정해 준 다음에 타깃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타깃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공유하게끔 구성합니다. 네, 이후에 비올의 모델을 활용하여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 아웃풋인 512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은 뒤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비올의 구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저희 실험 조건인데요. 이전에 심CLR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어규멘테이션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의 프로젝션 헤드, 프리딕션 헤드의 개수를 각각 1개씩 그리고 2개씩 설정하는 방식을 리니어 이밸루에이션까지 전체 과정을 거쳐서 정확도를 실험하였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2개씩의 조합이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1개씩으로 설정하였을 때 어큐러시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활용하여 코사인 디케이 스케줄링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였으며 러닝 레이트의 경우 0.0001로 설정하고 7의 분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자료도 저 핸드아웃에 있는 자료인데요. 심CLR의 경우에는 논문에서 주장하듯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크기의 배치 사이즈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배치 사이즈 64보다는 배치 사이즈 128의 어큐러시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비올의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64로 설정하였으며 프로젝션 헤드와 프리딕션 헤드의 개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논문에서는 두 개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프로젝션 헤드 한 개씩이 53.39%로 심CLR 128과의 비슷한 어큐러시를 뽑아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음악 도메인 특성상 각 장르별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탑5 어큐러시를 측정해서 실험한 결과 프로젝션 헤드와 프리딕션 헤드 각각 1개씩 준 비올의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되는 레이블 프랙션 조건 하에서의 실험입니다. 네,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1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심CLR과 비올의 모델을 각각 돌린 결과 어큐러시가 비교적 51%, 52%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위해서 MIR 분야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로 성능 비교를 위해서 쓰이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의 샘플 CNN을 기준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샘플 CNN은 58%인 반면 오토엔코더는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30%로 굉장히 낮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심CLR과 비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5% 이내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근사한 성적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 아닌 각 모델이 추출한 512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텐서보드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네, 혹시 이 링크도 있으시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선 확인해 본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오토 보이실까요? 이 지금 텐서보드가.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오토 인코더의 512차원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쪽에 핑크색이 모여 있고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뉴에이지와 클래식이 오토 인코더에서도 잘 모여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얘는 성능이 30%밖에 나오지 못한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심CLR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면은 오토 인코더보다는 이 50%의 성적을, 53%의 성적을 기록한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보다 많은 영역에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와 클래식은 오토 인코더와 비슷하게 잘 모여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록 메탈 그리고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올 헤드를 한 개 쓴 거랑 2개 쓴 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저희 링크에 또 있는데요. 링크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네, 저희들의 기어는 3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벤치마크 데이터셋, GT장 같은 그런 데이터셋이 아닌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이터로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했다는 점입니다. MIR 분야 특성상 실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를 저작권 등의 이슈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의존해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주로 연구되어 온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카카오 아레나 멜론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상대적으로 프리퀀시의 빈이 48로 낮은 해상도가 낮은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비전 도메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방법론을 음원에서 추출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미지로 취급해서 MIR 태스크를 수행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CLR의 멜 스펙트로그램에 적합한 비올라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네,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과제로서 이 해당 방법론, 이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심CLR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여서 아이펠톤 내 다른 프로젝트의 멜 스펙트로그램 감정 분석의 유의미한 정확도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파인 튜닝 혹은 트랜스퍼 러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정확도를 낼 수 있는지를 향 과제로 남겨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이스 인코더가 방금은 이제 레지넷 18, CNN 기반의 레지넷 18이었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바꿔보거나 이 베이스 인코더를 모코 V2라는 논문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여서 이 베이스 인코더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론을 교체하는 것 역시 향후의 과제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비전 태스크에 맞는 인코더 그리고 방법론인데요. 좀 더 음악적으로 음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는 인코더 구조에 대한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